자, 시작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 어디 가셨네? 시작할게요. 인장 등록 30번. 등록할 인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등록할 인장. 자, 4번 해볼까요? 등록된 인장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장 변경할 수 있죠? 네. 그럼 변경하자마자 바로 변경 등록하느냐? 법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장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등록하기 전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하고 나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그 바꾼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7일 이내는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옳은 지문 31번 가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사용하였으나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인장을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에 처해지지 않는다. 자, 고용인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고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니까 소속공인중개사를 자격정지 처분했다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또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딸랑 자격정지 처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위로 볼 수도 있게 되면 결국은 업무정지 처분까지 간다. 됐죠? 자, 그러면 인장 등록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될 대상자는 누굽니까? 누가 인장 등록해야 돼요? 개공. 이름이 좀 개공과 소공.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재밌네. 개공, 소공. 그렇죠. 중개보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등록은 언제 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거, 신고할 수 있는 거. 개설 등록할 때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그냥, 소속공인중개사 어차피 인장 필요하잖아. 인장 등록해야 되잖아. 같이 등록 신청.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숫자로 오면은 가로 7mm, 세로 30mm 뭐 이런 얘기 하죠? 가로 7mm, 세로 30mm 이 숫자까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면서 개공이나 소공은, 소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명. 그렇죠? 공식적인 성명. 그게 드러나는 인장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법인은 어떻게? 주된 사무소에서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죠? 분사무소는 이제 뭘로 등록하면 돼? 주된 사무소에서 해놓은 거, 그거 써도 되고, 대표가 보증한 인장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법인에도 소속공인중개사 있다며. 그쵸? 여기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또는 사원 임원, 얘들은 인감증명서가 있는 인장. 인감 있는 인장.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 상법, 등기,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인장 등록을 해놨어요. 그 상업 등기 규칙에서 인장 등록 해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법인도 인감증명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도 인감증명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인장 등록 신청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세요. 인장을 등록하는 거야. 인장 등록을. 그러면 등록관청에 뭐 들고 가야 돼? 인장을 등록한다며. 그치. 등록할 도장을 들고 가야지.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할 때 인감증명서가 있는 인장으로 할 때는 도장을 안 들고 가고 인감증명서를 띄어가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인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등록관청에 어떤 도장인지 올려야 되잖아. 그 도장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도장이 뭐 성명이 나온 그 도장이라는 거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등기를 해놨어. 인장을. 인감증명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은 등록 신청할 때 도장 들고 갈 필요가 없이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내면 인감증명서에는 그 도장의 인형이 딱 찍혀 있잖아. 그쵸? 인감증명서가 그렇잖아요. 안 해보신 분은 지금이라도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만들어봐. 몇천 원 들이면 재밌게 놀 수가 있어.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자,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도장을 안 가져가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까 그 인장 등록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장 변경. 응? 변경. 그럼 지체 없이 가서 등록 신청해요? 7일 변경 후에 7일 이내. 자, 이런 인장 등록의 의무, 인장 사용의 의무, 요딴 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죠. 또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에 소속 공인이 이런 거 위반했다. 자격 정지 처분. 개업 공인중개사들 업무 정지 처분. 자, 32번 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옳습니다. 리을번 빼고 기역, 니은, 디귿이 옳습니다. 리을번 보세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변경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고 7일 이내. 자, 33번 가봅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해야 할 인장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1번 볼까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인장은 사무소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요거는 법인에서 얘기죠? 공동으로 사용한다, 사무소를. 이거는 법인 아니에요. 그냥 개인들끼리 사무소 그냥 같이 쓰는 것 뿐이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자,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해야 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업무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인장은 언제까지 등록해야 돼요? 보증 설정하기 전이 아니고 개시 전에만 등록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된다. 갑과 을이 거래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A가 중개했단 말이야. 거래 계약서 작성 누가 해야 돼? 계약서 작성 누가 해야 돼? 얘가 그 유명한 개공이야. 얘가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쵸? 이걸 중간에 중개를 했으면 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작성하거나 안 하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얘가 끼면 반드시 작성해야 돼.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누가 작성해야 돼? 얘가 해야 돼. 그렇죠? 얘가 해야 돼. 그러면 작성했으면
그 계약서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서명, 날인 들어가야 되죠. 얘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래계약서에는 얘가 예를 들면 매도인, 얘가 매수인. 그럼 얘들 인적사항 다 들어가고 나름대로 뭐 도장들 가지고 왔으면 도장 찍고 그러겠지. 그렇죠? 얘들 뭐 사인해도 상관은 없어요. 꼭 도장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은. 근데 우리는 아니죠. 서명, 날인 해야 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걸 빠뜨렸어. 어쩌다 보니까 서명을 깜빡했어. 얘가. 또는 날인을 못했어. 도장을 못 찍었어. 얘가. 그러면 이 계약서는 무효냐 이 얘기죠. 계약서 보신 적 있죠? 없나요? 권장계약서. 이거 법정 서식 아니죠? 권장계약서. 대개 보면 아래쪽에 가면 매도인란, 매수인란, 그리고 이렇게 두 칸 해가지고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둘. 보통 공동중개 하니까 이렇게 난이 들어가요. 아이고. 이걸 이제 셋이서, 넷이서 껴서 하게 되면 세 번째 공인중개사는 요 밑에 여백에다가. 근데 요즘은 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력, 모니터 보고 입력을 하면 이게 난이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다 기재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서명 날인 하는 데가 있겠지. 요걸 빠뜨렸어 지금. 이 계약서는 유효냐 무효냐 이 얘기죠. 얘들의 서명 날인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 거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의사표시 합치 여부죠. 이것만 돼 있다 그러면 이 계약서는 유효한 거예요. 이게 빠졌을 때는 이 계약서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다만 얘는 행정처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법적 효력이 부인된다 그러면 안 되죠. 사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범위. 자, 34번 업무 범위. 자, 업무 범위에서 이제 문제되는 거 크게 보면 업무 지역에 있어서 구분이 좀 있죠. 자, 종별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냥 개인인 여기 법인인 공인중개사. 개공, 법공, 개공. 좋다, 씨. 그 다음에 부치, 부공. 이거 부계라고 할까? 부공. 이렇게 있죠. 자, 얘들의 이제 업무 지역. 요거 차이 있죠. 여기 전구, 여기 전구, 여기 등록돼 있는 시군, 시도까지. 그쵸? 여기는 전국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 뭐 있어요? 토지, 정착물, 건축물, 그쵸? 그 다음에 임모, 그 다음에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 있죠? 자, 법공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다룰 수 있죠? 개공은. 오늘 이렇게 발음해보니까 진짜 편하긴 한데 좀 그러네. 개공. 자, 다 할 수 있죠? 부공도 다 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제재받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이에요, 지역에서 제재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업 있잖아, 겸업. 오히려 중개법인이 요 법공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죠, 오히려.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만 할 수 있잖아. 분양대행이라든가 관리대행 같은 거, 정보 제공하는 거, 이런 서비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따른 부수되는 그걸 알선하는 거. 대표적으로 도배나 이사, 이런 걸 직접 하면 안 돼요. 알선하는 거를 법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개법인이어야 되는 거, 당연히 중개는 해야 되고요. 중개 업무. 플러스 겸업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렇죠? 자, 개공은 당연히 다 하죠. 여기 하나 더 적어놓자. 경매, 공매, 대리, 알선 대리. 그쵸? 이거 할 수 있죠, 법공. 개공은 다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범위가 넓어. 개공은 도배업을 직접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이 사업을 해도 돼. 아, 이삿짐 다루는 거 힘들다. 하지 말란 말이 없어, 쟤는.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얘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부공은 부공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요것만 못해. 요것만. 얘는 요거 제한받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얘 개공처럼 다 할 수 있어. 요것만 못해. 지역 안에서. 됐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업무 범위 봅니다. 34번 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맞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은 모두 다 공인중개사여야 돼?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하면 되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모두 다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뭐 2번, 3번, 4번 전부 3, 4, 5번 맞고요. 오른쪽에 가보실까요? 중개업무 35번 중개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 그게 뭐예요? 이거? 요거죠, 요거. 겸업 할 수 있는 거. 분양대행이니 뭐니였던 것들. 이외의 업무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경우 해당 법인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겸업 의무 위반이죠? 등록 취소될 수 있어요. 등치 가능. 개인의 경우는 뭐 개공은 이거 외의 거 해도 뭐라고 안 하죠. 법인은 법공은 이거 외의 거 하다가 등록 취소될 수도 있어. 개공은 전혀 상관없어. 그런 거. 부공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못해. 자, 1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공인중개사인 개공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할 수 있는 거를 개공이 하면은 개공 등록 취소돼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당연히. 2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부칙에 의한 개공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공. 이 경매나 이런 것 쪽만 못하는 거예요. 4번에 법인인 개공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전국으로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개별법에 지들 그 관련된 법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에 따른다. 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맞죠?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 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으니까 해야지. 그쵸? 그래서 5번은 경업 자체는 불가능하다 아니라 경업 자체가 가능하다. 언급이 없으니까. 자, 36번에 가봅니다. 옳은 것은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사 1인을 둬야 된다. 뭐 3법상 이런 규정이 있대요. 뜬금없이 이런 규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1번 보세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하는 거 중개법인이 하죠. 중요한 건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이 얘기야. 일반인들 대상으로 못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하고 이딴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2번에 갑중개법인은 수원시 권성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중개법인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계양구에 2개 두면 안 되죠? 하나만 둬야지. 3번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속공인중개사를 채용한다면 소속공인중개사 모두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죠.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몇 명까지? 네? 소속공인중개사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런 숫자 본 적이 없죠? 능력만 되면 그냥 쫙 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올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상가의 최초 분양 시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상가, 분양대행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관리대행도 가능하죠? 조심하실 건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리대행이 아니에요. 상가, 주택. 이 2가지예요. 토지 분양대행 못합니다. 토지 관리대행 못해요. 이 2가지 하는 거야. 2가지. 자, 그 다음 37번 가봅니다. 업무 범위와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일단 3번. 니은, 리을, 미음. 니은번 봅니다. 부칙에 의한 개공,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경우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가능하다?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구분을 해? 응?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고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용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상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부공.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전국적인 물건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모든 개공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부공은 안 한다, 못 한다고 그랬잖아. 법공하고 개공은 가능하죠?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법공, 개공. 부공은 못 한다고 그랬죠? 미음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에 의한 부공,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개공과 부공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법공이 그렇죠. 법공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할 수 있잖아. 오히려 얘들은 뭐예요? 그 외의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미음번 할 수 없다 그러면 옳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8번 가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바르게 표시한 것은? 옳은 것은 몇 개냐, 틀린 것은 몇 개냐라는 질문보다 이런 질문들이 그나마 눈치껏 해볼 수도 있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옳고요. 나머지는 전부 틀렸습니다. 기억본 볼까요?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법공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바로 얘기했죠? 법공은 분양대행, 상가, 주택. 디귿번, 개공은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죠. 리을번, 개공,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공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개설등록 신청 시 건물주,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가 아니고 같이 쓸 놈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자, 39번 가봅니다. 법공,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법공. 다른 법률을 제외하고요. 답은 5번 기억니은 디귿 전부 다. 자,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자 상담, 컨설팅이죠.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이 사업체 소개, 알선, 소개 맞죠? 일단 개공 대상으로 한 제공, 정보 제공 이런 것들, 경영기법 제공. 누구 대상? 개공 대상. 일반인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님 이걸 전부 가능하고요. 40번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3번 볼까요?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분양대행, 주택하고 상가 분양대행, 이거야말로 겸업할 수 있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해당되고요. 3번 옳지 않습니다. 다 가장 타당하지 않고요. 41번 가면 대행업에 대한, 자, 분양대행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분양대행업. 3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주택의 분양대행에 대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대행할 수 있다.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주택의 분양대행에 대해서 몇 채 이상 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죠? 규모하고 상관없이 분양대행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누가? 법공이. 법공만 하나? 개공도, 구공도. 자, 3번이 옳고요. 1번 볼까요? 대행업자, 분양대행업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판매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개공 지위를 갖게 된다. 분양대행업자는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판매 업무를 한다. 이거는 위탁매매일 때 이렇습니다. 상법상 위탁매매는 자신의 명의로. 그래서 건설업체가 예를 들면 A라는 건설업체, 시공업체 뭐 해가지고 사업주체야.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돼? 갑이라는 법공을 찾아가가지고 니들이 좀 해달라. 그렇죠? 그럼 이 법에서 말하는 분양대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자는 누구로 돼 있는가? 누가 만든 걸로 돼 있는가? 얘가 만든 걸로 돼 있고. 그렇죠? 얘는 그냥 분양만 해주는 애야. 쉽게 말하면 분양팀인 거예요. 그런데 요놈들이 지금 물건으로 존재하니까 소유권이 존재하죠. 이걸 갖다가 얘들 앞으로 올려. 갑명의로 하는 거야. 그럼 갑이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얘들 간에 무슨 계약이 있느냐? 위탁 매매업에 대한 계약이 있는 거예요, 둘이. 얘가 얘한테 위탁을 하는 거야. 위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의 판매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소유권으로 줘버린 거야, 그냥. 네가 소유권 가지고 팔아. 지지고 볶고 해라. 그리고 자기한테는 뭐만 해주면 돼? 수익만 계산해서 넘겨달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거야. 자기 이름으로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가지고 수익만 얘한테 토스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위탁매매업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게 상법상 위탁매매업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분양대행은 저게 아니에요. 분양대행은 말 그대로 얘가 이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냥 분양권자로서, 분양업자로서 하는 거일 뿐이에요. 얘 거를 분양하는 자로서 그냥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위탁매매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상법상에. 2번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분양 방법이나 분양가액, 시기, 자격자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딴 거 규율 안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4번에 부동산 분양대행이란 분양대행 계약의 의의가 건물이나 토지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관련된 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다. 모든 형태가 아니고, 왜? 토지는 안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공인중개사법상 토지는 안 되잖아, 분양대행이. 그 다음 5번에 부동산 분양대행업이란 자신이 직접 개발한 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줘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재판매. 분양이라는 건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매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하는 활동이 아니죠. 임대라는 말이 틀렸다는 뜻이네요.
임대는 임대업이지 매매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쁠 때는요. 쭉 읽다 보면 그 임대란 말이 눈에 안 들어와.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눈에 들어와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 4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볼까요? 2번. 법인의 업무 지역은 주된 사무소 경우 전국으로 하며 분사무소의 경우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 도까지로 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도 전국이에요. 에? 아시겠죠? 그냥 활동 거점만 거기 둔 것뿐이야.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전국을 활동 무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사무소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74페이지. 자, 개시 의무 봅니다. 개시 의무. 개시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록증, 자격증, 보증 설정한 거. 이 세 가지 세트야. 등록증.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할까? 가격표 적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가격표. 음식점에 가면 가격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제일 짜증나는 거 시가로 돼 있는 거. 횟집에 가면 시가로 이러잖아. 오, 도대체 얼마를 받아 먹겠다는 거야. 응? 시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보통은 이제 가격표가 이렇게 있죠. 차림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건 판매하는 곳이잖아. 가격표 있어야지. 응? 그게 요일표예요. 자, 네 가지.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등록증하고 자격증 들어가야 되죠. 원본, 사본. 기왕 걸어놓는 거 원본 걸어놓습니다. 아시겠죠? 원본. 자, 43번 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 한마디로 게시물이 아닌 것은, 의무가 없는 것은. 3번 보세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그랬죠. 법인의 분사무소. 여기는 뭘 게시해야 될까? 여기도 업무 보증 설정하는 건 들어가야 돼. 요일표 들어가야지 또. 그쵸? 자, 그럼 자격증, 등록증에 관계된 거 보세요. 등록증, 여기는 신고필증이라고 그러지. 그게 게시돼야 되고. 자, 책임자, 자격증 있어야 되죠. 그 자격증 게시돼야 되지. 그래서 설치신고필증, 이게 등록증에 가름하는 거, 등록증과 같은 거야, 이게. 개공의 경우는 등록증이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이것도 당연히 원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손해배상. 그쵸? 4번에 당연히 대표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자격증, 이것도 원본. 5번에 요율 한도익표. 그러니까 틀은 똑같아. 자격증, 등록증 원본. 여기는 대신 신고필증이라고 부를 뿐이야. 원본 들어가고. 보증 설정하는 건 똑같아요, 다. 올라가야 돼. 게시돼야 돼. 그 다음에 요율표령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가지. 그래서 3번의 등기사항 증명서는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44번 부공 사무실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공 사무실에. 부공 사무실에도 등록증은 올라가야 되겠죠. 게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리을본에 보세요. 부공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있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게시할까 말까? 게시해야지. 이럴 때 자격증이 게시돼야 돼. 부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증 게시 의무가 없어. 부공이 자격증이 없는데 뭘. 그렇죠? 나 거기다 부공이다 이렇게 써놓을 건 아니잖아. 응?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 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거 원본 게시하고요. 자, 디귿번에 한도익표 뭐 당연히 들어가고, 미음번에 보증 설정, 얘도 보증 설정해야 되죠. 부공도 들어가야 돼. 기억해 보세요. 등록된 인장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부공은 인감증명서 쓰나요? 그럴 필요 없죠. 얘도 성명 표시하는 그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게시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름 같은 거 간판에 이렇게 할 때 제가 반대했던 거 그게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심지어는 처음엔 그때는 또 등록번호까지 다 하라고 그랬어. 이거 완전 노출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못되게 마음 먹으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빚쟁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역으로. 어? 우리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해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우리의 인권,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느냐 이 얘기죠.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사실 이름 같은 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꾸 하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가봅니다. 휴업 폐업 간판의 철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신고하죠? 휴업할 때 3개월 이상 휴업할 땐 신고해야 되죠? 쉬고 나서 신고해요? 쉬기 전에 신고해요?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6월 초과하는 휴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3월을 넘는 휴업 가능해요. 신고하고. 그런데 이게 6월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쉬고 다시 재기업했다가 며칠 만에 또 3개월 휴업 신고 가능해요. 이런 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월 초과할 때는 신고해야 되죠. 6월 초과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6월 초과 못한다며. 휴업을 6월 6개월 초과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신고할 일이 아니지 이거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죠. 대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6개월을 넘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6개월 넘어서 휴업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6개월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돼? 이걸 위반하게 되면 자격정지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라는 건 누구 한 명이 쉰다가 아니라 그 가게가 쉰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 업무 정지 처분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등록 취소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6개월을 넘어서 휴업하게 되면 등록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등록 취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등록 취소가 가능한 경우 둘로 나눠지죠. 등록 취소 가능한 경우는 또 어떤 사유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넘게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 넘게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됐죠? 근데 사전 신고자 3개월 넘게 휴업을 해야 될 때는 사전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 요거는 또 뭐예요? 요 정도는 취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업무 정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런 건. 뭘 해주면 돼? 과태료 물리면 돼요. 그것도 비싼 거 말고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 폐업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폐업 신고하죠. 폐업하고 나서 신고할까? 폐업하기 전에 신고할까? 하기 전에 신고합니다. 사전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의무 위반하면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고 의무 같은 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짜리 과태료 처분입니다. 하지만 그 6개월 초과한 건 이건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6개월 초과해서 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쉰 거야. 이거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판 철거 같은 거 어떤 경우에 간판 철거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폐업했어요. 간판 더 이상 붙여놓을 필요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전 신고 들어왔어. 그 여기 있는 거 띄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철거해야지. 절로 옮겨가잖아. 여기 있는 건 철거해야지. 그쵸? 그래서 폐업 신고나 이전 신고 들어오면 되게 철거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어. 등록 취소당했을 때. 등록 취소당하면 어떻게 돼요? 몇 달 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거기서는 일단 끝난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등치 플러스 3년 있잖아. 그러니까 간판은 띄워놔야지. 철거해야 됩니다. 세 가지 경우 대표적인 간판 철거. 자, 이때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철거 명령 해보고 그래도 명령도 안 들으면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자, 45번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능성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2번 볼까요? 계약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한 후에 업무 재개신고를 하거나 기간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휴업신고를 하고 나서 업무 재개신고를 하거나
기간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등록증 첨부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1번에 보시면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죠. 통보하고 신고는 다르죠. 통보는 권력을 가지고 아래 것한테 아이 짜샤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고, 신고는 제가 이거 합니다. 야, 이렇게 유치하게 설명을 해. 1번 신고. 3번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에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6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전 신고 과태료 처분 갑니다. 업무 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100만 원 이하. 4번에 개공 3개월을 초과해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를 등록관청에 통보합니까? 어디다 대고 통보야? 신고해야지. 그쵸? 미리 신고한다. 폐업 신고. 5번에 개공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의 기간 변경 요걸 하고자 할 때는 휴업기간 만료 5일 전까지가 아니라 휴업기간 만료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 기간 변경 신고는 1회에 하나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1회라는 말은 없고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5일 전까지 해야 하면 틀렸고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자, 46번. 휴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휴폐업. 자, 5번에 가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변경은 1회 3월을 초과. 이런 말 없다고 그랬죠? 예? 기간 변경을 할 때 만료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고요. 자, 47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봅니다. 개설 등록 후에 6월을 초과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3월. 자, 나머지는 옳은 지문들이고, 48번 가봅니다.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달 쉬는데 휴업신고를 안 했대요. 과태료 처분 받을 일이에요? 3월 초과해서 쉬면 과태료 처분 받죠? 2달까지는 그냥 쉬어도 돼. 2달 29일까지 그냥 쉬어도 돼. 그죠? 3개월을 넘어가는 쉬는 거는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얼마나 자유로워. 어? 해가지고 한 건 제대로 잭팟 터졌어. 그 돈 들고 나 유럽 여행 2달 갔다 올래. 가는 거야. 응? 신고 자식 먹어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배우자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배우자 데리고 가야 돼. 48번 봅니다.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얘기 봤죠, 이거? 자, 49번 가봅니다.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번에 개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바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이제 3개월 넘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혹시 3개월 넘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염려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뭐 옳은 지문이고. 50번 가봅니다. 50번.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에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여 처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4번 맞고. 1번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이 신고해야 하며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다 쉬고 나서 신고합니까? 사전 신고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혼을 빼먹는 거야, 이게. 2번에
개공, 휴업신고를 하는 업무를 제기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업무 제기 통보를 해야 된다. 어디다 대고 통보야.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그 관청에 가지고 등록관청에 가서 야 내가 통보해 줄게 이러면 그 공무원들이 앞에서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써놔. 블랙리스트야. 저거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집니다. 뭐 실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기간 변경, 통보가 아니라 신고. 5번에 개공이 사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된다. 사망했는데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마음이 황망하야. 참 49제 지내기도 그렇고 그렇죠. 심히 슬픈데 가서 등록을 취소하고 있고 이런 거 신고해야 된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51번 OX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4번입니다. 기읍과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옳습니다. 기읍 봅니다.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뭐를 반납해야 돼? 자, 미음번 가보세요.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에 중개업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업기간 만료 후에 재개신고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재개신고 안 했어. 죽을 죄를 징겨? 형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쵸? 절차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과태료 처분은요, 되게 질서 위반을 하는 애들한테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는 질서를 위반했다는 정도지. 이게 뭐 그냥 벌금 얻어맞고 전과가 남을 그런 짓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읍과 미음이 옳지 않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미음번은 52번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휴폐업. 2번에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휴업 폐업 신고 자체는 전자문서로 안 되고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기간을 변경하는 거, 연장한다든가 또는 업무 재개하겠다고 하는 신고 정도는 전자문서로도 충분히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번에 징집으로 인한 입양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없다? 이럴 때 휴업할 수 있는 거죠. 군대 가야 되잖아 지금. 나라 지키러 간다는데. 3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를 준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또는 폐업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는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휴폐업.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은 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는 없다. 휴업기간 중에 폐업뿐만이 아니라 사무소 이전도 가능하고요.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한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사망한 때 이딴 거 신고하고 있을 겨를이 없죠. 그럴 의무 없습니다. 53번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간판 철거. 5번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했다는 얘기는 잠정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 그 간판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응? 그 철거했다 다시 하라는 건 좀 야박한 거지. 나머지 보세요. 이전 신고, 취소, 등록 취소. 2번. 폐업 사실, 폐업. 자, 4번에 사무소 명칭 표시를 위반해서 철거 명령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러면 철거해야지. 그래서 5번이 아닌 것에. 54번 마지막 요것만 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개공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4번 기획디글리얼. 등록관청 폐업 신고했습니다. 철거해야죠.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 디귿번에
철거해야 되죠. 이전 사실을 신고했어. 이전에 가니까 여기 있는 거 철거해야지. 그쵸? 니은번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 이거 어쨌든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 신고 가능하고요. 이것도 휴업이잖아. 이건 철거할 필요가 없죠. 다시 써야 되잖아, 나중에. 자, 그래서 오늘은 79페이지까지 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8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끊어드릴까? 132페이지까지 해오실 수 있겠죠? 풀어보실 수 있겠죠? 132페이지까지. 너무 많아요? 우리 후딱 해치우고 뒷부분에 시간 좀 남으면 문제를 내가 다시 만들어 오거나 뭐 해가지고 또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뒷부분이 항상 우리 약하잖아.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리고 또 한번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빨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